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한 주 휴가를 드렸더니 발리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죠. 방콕 했습니다. 가셨네. 예, 방콕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성구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자,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가요. 그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문재인 케어에 입안했던 싱크탱크예요. 근데 이 문재인 케어도 정권을 우리가 뺏기고 나니까 사실상 거의 원위치 돼버린 상황. 예. 지금 아마 MRI, CT 찍으면 거의 돈 다 주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어제도 그 MRI 찍어야 되는데 환자가 그 좀 처방을 내달라고 하길래 그 지금 당신은 찍어서 이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상이 안 나오면 당신이 다 몽창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그 급하게 찍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양해를 그 구했는데 그 사실은 찍어보면 그 쏙이 좀 시원할 것 같고 본인도 안심을 할 것 같은데 그 좀 그런 게 벌써 체감적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02-3272-2353 전화를 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어요. 한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지난주까지는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 총 몇 개를 봤죠? 저희가 거의 69개 예, 봤습니다. 69개 정도 지역구의 공약 이행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중에 제일 낫던 사람들 꼽으라 그러면 몇 명이 있긴 했어요. 예. 뭐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예.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오늘부터는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낸 예. 것을 분석해 보자 이런 예. 건데. 그 우선 지역구 한 주 쉬었는데도 아직 지역구 공약 자체가 그 발표가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선관위에 4월 1일 날 개장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월 말이나 돼야지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오늘은 소수 정당들 그 공약을 한번 분석해 보고 다음 주에는 우선 발표된 분들 중에서 관심 지역구를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JTBC 뉴스 보고 좀 약간 빡이 쳤다 그럴까요? 뭐냐면은 공약 선거 안 되고 막말 일삼는다, 양당 다 양비론이에요. 예, 근데 이 공약을 내면 관심이나 주나요? 그러게요. JTBC도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 게 계속 그 저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 논란만 따라다니면서. 갖고 무슨 말을 예. 실수했네 만에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공약 이야기는 유튜브 기성으로는 통틀어가지고 새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공약이 딱 비교가 되면 우린 대선 이겼다고 생각하는. 예, 그 공약이 네거티브로만 갔더니 대선을 지는 상황이 왔다. 예.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공약 우위는 분명히 예. 월등했으니까. 예. 근데 그것이 전혀 부각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렸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선거 끝나면 선거 끝나고 나서도 당선된 분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압박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공약 중심의 정책 선거로 만들어가는 게 낫는 장사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 1번 타자 들어와. 개혁신당 들어와. 들어와. 개혁신당 지금 공약 분석해 보신 건데 그 예. 전에 예. 개혁신당 개요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이준석 당 대표가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든 게 개혁신당이고 그 개혁신당이 그 한국의 희망과 신세를 합당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뭐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데 다 2차 통합을 했다가 또 이낙연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합당이 결돼서 다시 또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그 양향자 의원, 사무총장은 김철근 의원, 정책의장은 김용남 전 의원인데 요즘 또 김용남 의원은 공천도 못 받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양향자 의원도 뭐 탈당하니 마니 하다가 일단 다시는 그 당에 잔류는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개혁신당은 그렇고, 야, 역시 소수정당이긴 한데 예. 처음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할 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이제 뭐그 미풍도 아니고 차찬석의 태풍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당선자 한 명도 못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3% 정도를 얻어야지 한 명이 되는데 현재 지지율이 그 한 명도 되게 어려운 정도의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종로구의 금태섭 전 의원, 또 영등포갑의 허은하 전 의원, 남양주갑의 조홍천 전 의원, 또 용인시갑의 양양자 의원, 또 본인은 이준석 대표는 화성시 화성시 정에는 이원욱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그 앞서 말씀드린 6명 포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서울엔 8명, 부산 2곳, 뭐 대구 2명 이렇게 해서 많이 그 출마를 지역구를 하고 있고 비례대표도 10명을 공천했는데 이 중에서 뭐 이주영 그 순천향 대학병원의 소아응급학과 교수가 이제 1번인데 2번이 천하람 전 최고위원인데 그 이분까지가 될지가 지금 미지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기는 이제 이 3%가 나오냐 못 나오냐의 사활을 걸고 있고. 예. 자 그렇다 치고 개혁신당 공약이 뭐 나오긴 했습니까만. 좀 황당한 공약들이 많아서 그래도 전 당 대표를 했고 그 현역 의원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그냥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하면 되는데 또 특검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이게 공약이에요? 예, 국론 분열이 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좀 안타깝고요. 여성 신규 공무원은 무조건 병역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20대 그 남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여자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이나 교정직렬 있는 공무원들은 여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서 고용 문턱을 낮춰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도 여러분 뭐 네. 최저임금이 고용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예. 부분. 또 KTX나 SRT보다 더 싼 저가 항공사형 LCC를 그 고수철도를 도입해갖고 이 철도 운임을 낮추겠다 이런 공약인데 예. 이거 해서 철도 운임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들인데 너무나 좀 파퓰리즘인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어서 이분이 당대표 출신이 맞는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건데 예. 전체적으로 공약 평가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예, 저희가 개혁신당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영역으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다 하로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공약이 공약 같지 않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서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OTT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광고나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의 시청자들이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방송의 질이라든지 환경이 변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주도한다고 지금 뭐 의사 파업이라든지 정원 늘리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갈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중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정권 차원에서 일정 부분 친정권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인사권을 넘어서 뭐 편성이라든지 뭐 이런 출연진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현재로서 문제가 돼서 이 공약들 전체가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적절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지난 대선 때 그 세대 포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노인표하고 20대 표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몰아준 것이 이제 공이라고 평가되는데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임금을 낮추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인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의 질이 떨어져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될 건데 우리 20대들이 이런 공약을 믿고서 만일 그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좀 재미난 게 그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생태 기후 공약의 일환으로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두산 같은 데서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강수량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강수량의 80%가 장마철에 집중되어서 그게 문제니까 저수지나 그 댐 건설 같은 것들이 오히려 빗물 저장고를 만든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드는 그런 물 부족 그 해소 정책인데 이 뜬금없이 해수 담수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내용을 너무나 좀 모르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고 공수처 폐지도 지금 공약을 내세웠는데 아 진짜 야 웃기는 놈들이네. 이 사람 윤석열하고 그 이런 거 보면 뜻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진짜. 하게 됩니다. 그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 예. 측정 가능성.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 부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라든지 뭐 비정상적인 정치 활동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국론 분열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해서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법부 고위 인사 임명에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이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민간 주도의 아리백 확산 및 투자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아리백 자체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서 민간에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거나 확산됐다고 측정하기도 어려서 이 부분도 측정 가능성도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느낌이 나네요. 공약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아주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운영성 측면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LCC 앞서 말씀드렸던 저가 항공형의 고속철을 만들어서 가격을 40% 저렴하게 운행비를 책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다운된 가격이면 일단 민간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수지를 맞출 수 없는데 누가 그 투자 수익을 회수 못한 그런 사업에 자선 사업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혀 상황을 모르는 그런 것들이고요. 뉴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주기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카이스트나 폴텍 같은 데서도 그 이 첨단 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한 상태인데 그 뉴히어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그게 된다고 본 것이 너무나 단면적인 발상이고 우수 교수 확보나 강의 그 교재 교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그 준비 없이 우수 인재가 저절로 하늘을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런 것도 현상을 전혀 모르는 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아 우리가 당 하나 만들어 갖고요 정책만 막 내고 막 연구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예. 아니 진짜 JTBC처럼 뭐 정책 선거 안 한다 그러지만 이게 정치권에 특히 이런 정당들도 문제네. 아 공약 보니까 막 화날라 그래요. 합리성은 더 재미납니다. 예, 합리성을 보면 온 동네 스타트업을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겠다. 뭐 사실 스타트업이 임대료 때문에 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특허 등록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건데 뭐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건물주들 그 건물 가치를 유지하고 임대료를 동결시키겠다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요거는 같습니다. 그냥 화제가 살짝 됐었어요. 예. 야 이런 그 직종 경찰이나 소방하려면 여자도 군대 갔다 와. 저는 찬성이긴 한데요. 예, 뭐 군계급 정년제를 폐지하고 전투력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군인들은 일정하게 그 체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고 오히려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저게 이렇게 이제 남녀 갈라치기 공약으로 예. 이준석이 특기가 발현돼서 예. 저건 재밌겠다 싶은 농담으로 제가 찬성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였고요. 야 그냥 개혁신당 공약은 그냥 뭐 모르는 애들이 예. 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집권 당의 그 당 대표 출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황당한 공약들이 많았고요.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든 새로운 미래당
뭐 전혀 새롭지 않은 새로운 미래당 또 이제 그 이낙연 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훈 전 의원이 사무총장, 또 원내대표는 김종민 의원, 또 당의회 의장은 정균환 전 의원, 정책위 의장에 그 입법조사처장 했던 김만흠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준석 그 개혁신당하고 통합했다가 열흘 만에 결별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뭐 비례대표 한 명 당선될까 말까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저분들도 보면은 지금 그 김종민 그 세종갑에서 민주당 후보 이영순 예. 후보를 날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는 안데 사실은 이 정당도 지역구나 비례해서 한색 없기 힘들어 보이는 정당이긴 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이분들 공약을 예. 한번. 예. 그 뭐 누가 출마했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공약만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맞죠, 맞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려드려봐야 예. 의미가 가치가 없는 예. 소위 이제 떴다방 정당에 가깝기 때문에 예. 넘어가고 공약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그 새로운 미래당의 공약도 저희가 뭐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하는 5가지 영역 다 평가해 보니까 전체가 다 하루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계획하겠다. 분권은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를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었는데 이런다고 양당 제도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요.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판검사의 국회의원 한성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 참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전혀 관련성도 없고 달성도 어려운 그런 공약이고요.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 공약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정시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겠다. 특허 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 자체가 경제 질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과도 전혀 연관성도 없고 또 이걸 달성할 가능성도 낮아서 하루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소위 민주당 반개혁파, 비개혁파들을 민주당에서 떼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똑같아요. 예. 알고 보면 똑같아요. 뭐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법대로 재벌들 처벌하면 되는데 이낙연 당대표를 할 때도 민주당이 그런데 어물쩡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맞죠, 떨어졌던 건데 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 걸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만 나열하는 것이 재벌을 못 바꾸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그 됐고요.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인데요. 예. 지금은요. 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한 적폐청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자, 적절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한 게 많은데요. 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면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같은 것들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안전한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적고요.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이라고 하면서 내세운 게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 각각의 정책은 필요하지만은 이거하고 생명 안전 최우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공약이라서 공약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실리 중심 외교를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그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나름대로 그 친미 친일 일방주의 공약도 정책도 자기 나름대로 실용주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그 이 균형 외교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실리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안 되는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도 좀 문제가 있는데 튼튼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뭐 윤석열 정부가 뭐 R&D 비용 삭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후 위기 시대 신산업 분야 R&D 지원 뭐 이런 것들하고 사실상 튼튼한 연구 생태계하고는 좀 관련성이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튼튼하다는 용어 자체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린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거주지 리모델링 지원 뭐 이런 건데 모든 생명체의 위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간적 예.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을 신설하고 국가 책임 장려제를 하고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공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는데 이런 공약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또 이걸 달성했다는 것도 측정하기 어려워서 측정 가능성도 하러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송하면서 구체적으로 예. 해야 되는데 뭐 조성, 대응 아니 저놈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이 공약이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예. 그럼 저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가 없잖아요. 예. 아유 다음은 운영성 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서 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하는 거, 또 일하는 청년을 위해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 또 저소득 남성이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 그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지금 한 번에 한 23만 원 정도 하니까 세 번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비용이 그 적지 않은데 이런 것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점차 필요하긴 한데 이거 한다고 해서 출산율 높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항상 이 정당의 공약들은 앞에 제목하고 세부적인 실천 내용이 서로 안 맞는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교육, 문화, 복지, 경제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라고 해놓고는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하겠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겠다. 농민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권 보장과 연계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싶고 급조한 느낌이 나네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행 방안이 웃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리성 측면에서도 이게 그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 행안부 산하에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민청 설립이 안 돼서 그 어떤 이주민 권리가 보장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 양육 수당을 높이는 이런 것보다는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군 숙소에 대형화 대단지화하겠다. 이것도 사실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숙소를 분산시켜 놓는데 유사시에 군인 가족이 인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단지를 해갖고 생활 편리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 보면 국방에 대해서도 전혀 문외한이 그러네요. 아닌가. 예.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 중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그 현실감이 없는 지금 포천에 있는 특정 고등학교까지 군인 자녀들을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것보다는 군인 자녀들한테 적어도 장학금이라도 좀 주는 예. 이런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그냥 뭐 그래도 정치 좀 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냥 그래도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다 하받았는데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 재미를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싶은.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유통일당 이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만든 예. 이건 원내정당입니다. 예. 황보승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 2010년도에 기독자유당이 전신이고요. 이게 이제 20년도에 기독자유통일당이 됐다가 국민혁명당이 됐다가 그 22년 4월달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자기들 하고 싶은 자유와 통일을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초대 당 대표는 그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 목사이고 현재 3대 당 대표가 장경동 목사입니다. 이분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그 분인데 사람들끼리 노는구나. 예, 그냥 아주. 이분이 그 어떻게 좀 나름대로 합리적인 말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 정강 목사하고 같은 계열로 들어갔는지 좀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내 대표는 황보승이 의원이고 이분 저 부산 영도 출신에 굉장히 문제 많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 불출마 선까지 해놓고는 또 이쪽에 입당을 해서 그 비례대표 1번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가 비례대표 한 명이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그래요? 저 자유통일당 지지자가 전철원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예. 야 뭐 지역구는 2번 찍고, 예. 야 비례는 자유통일당 찍어줘 하는 어르신을 내가 봤어.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황보승 의원이 참 그 대단한 분인데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바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비례대표 1번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이번이 좀 재미있으신 분인데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인 석동현 씨입니다. 아, 윤석열 측근. 예, 예. 송파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배제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야, 이 사람 대단한데? 예. 이 사람 지금 그 윤석열 결국에는 팽당한 거네. 저 사람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무려 비례대표를 20등까지 공천하고 발표를 씨. 해서 그 뭐 이름 한번 달고 싶은 분들 다 시켜준 게 아닌가 이런 야, 생각이 목사님들 많다, 저. 예. 예. 자, 깔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의 공약이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 궁금해 뒤지겠네. 예. 그 자유통일당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다 5가지 영역 다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사실상 내용 자체가 뭐 정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극우주의자들의 어떤 주장들을 나열한 뭐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기관 헌법 수호청을 만들겠다. 뭐 이 부분도 독일의 연방 헌법 보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첩 기관이고 우리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방첩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자체가 설립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요. 헌법 수호청을 통해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이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당 자체가 사실 자유통일당 자체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본인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적절성 측면에서 아주 재미난 공약들을 했는데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하는 법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반헌법적인 법이라 하면서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없애겠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일단 장애인 차별금지는 유엔에서도 공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그 자기들의 교리를 그 헌법으로 그 규정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닌가 싶고 낙태법을 개정해서 그 낙태를 금지하는 그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낙태 금지법이 오히려 그 국민의 기본급에 대한 유예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된 그런 상황인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헌재에서 내려지는데 이런 반헌법적인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공약했는데 이걸 하면 베트남 양민 학살을 우리 군이 저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이런 것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외관계를 악화시키는 예. 이런 행태로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이 정말- 공약은 근데 지켜지긴 하겠어요.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참전비도 만들고 뭐 기념관 만들고 이런 것들이니까 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내 진짜. 아이고. 이 사람들은 당선 안 될 걸 염두에 두고 막 던지는 느낌이잖아요. 예. 국회의석 한 상만 얻어보자 이런 느낌. 예. 측정 가능성에서도 아주 재미난 그 공약들이 많은데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그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성해방 사상을 가리킨 젠더 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서 가정과 출산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 이게 뭐 사실 정치인 나간 사람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내신도는 내 앞에서 빤스 내려봐 했던 빤스 목사님이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말입니다.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제화를 저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불평등과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졌고 또 이것도 달성 자체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공약입니다. 예. 예. 운영성도 아주 재미난 게 많은데요.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의 사회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겠다 했는데 군대에서 대학 학점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군인들의 자살은 노인 자살률이나 청소년 자살만큼 그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정당의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의 심각한 문제인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통일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을 개설을 한다든지 그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을 한다든지 또 북한의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 인사 양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통일 인재 양성도 안 될 뿐 아니라 탈북민 인권 보호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탈북민을 통해서 통일을 만든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합리성이 이 부분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황당한 공약들인데 선진국 경락을 활성화해갖고 G2 국가로서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건데 요즘 유튜브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 가도 얼마든지 해외 정보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중산 서민 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짜리 25평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서 이게 그 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평당 700만 원이 이거 한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도 않을 거고 사립학교의 근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하겠다. 이것도 나경원 의원이 가진 그런 사학 재벌들 이런 데가 옛날에 이제 사립학교법 있기 전에는 마음대로 그 교비를 유용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 사학 비리를 옹호한 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니까 좀 국가의 상황이나 그 공공성 이런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 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라서 진짜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공약들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게 이제 채워졌습니다. 우리 같은 민주 시민들은 저 공약이 뭐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는데 예. 그렇지 않은 맹목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맞지 하고 찍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방송사 같으면 전파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 좀 예. 굳이 이걸 알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까요? 왜냐하면 다음은 더 첩첩산중이야. 예, 더 재미난 데가 뭐 요즘 저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 심심풀이로 스트레스 해소 기회로 한번 맞아 하시죠. 그러면 다음 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녹색정의당인데요.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정의당이 당명 변경해서 그 이름을 바꾼 다음에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서 만든 정당인데 녹색당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었는데 정의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그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상임 대표는 저 김준우 변호사이고 그 공동 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임명한 김찬희 인데 원내 대표는 심상정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정책 여장 김종민 씨인데 이분은 그 세종이 출마한 김종민하고는 동명이인 다른 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20대 총선에서 그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 갑에 출마를 했고 그 김종민 의원과 동명이인인 김종민은 은평구 을에 출마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구에 6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 광역지자체마다 한두 명씩 다 내고 있고 비례대표는 나순자 전 보건언론노조 위원장이 1번이고 그 14명을 공천했는데 여기도 아마 이전에 그 6명 그 통합하면서 그 비례정당으로 가면서 받았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잘하면 한 명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 심상정 지역구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예. 세 명 중에. 그러면 이게 3%를 못 받으면은 사실상 정당 소멸에 가까운 상황까지 예. 오거든요. 야, 근데 이분들이 꼭 지금 야권 단일화에 지역구 등의 야권 단일화에 녹색 정의당이 빠지면서 예. 오게티처럼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 진보 세력들이 대부분 다 단일화돼 있는 상태에서 진보당은 이번 예, 그 통합하면서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만은 지역구도 진보당으로 단일화된 데도 있고 해가지고 네.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데 그 녹색정의당은 뭐 저 폭망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녹색 정의당도 소위 이제 말하면 저 진보 정당들이니까 예. 공약은 좋은 공약이 많겠지라고 기대하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사실 녹색 정의당도 뭐 다른 정당과 큰 차이가 없이 5가지 영역 모두 하루 이렇게 평가받았고요.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2030년 무상 교통을 하겠다. 뭐 대중교통 자체가 지금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고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기한다는 상황에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연간 1개월을 휴가를 주겠다. 이것도 뭐 기업들이 전혀 도입할 가능성이 없고요. 1가구 3주택 보유를 금지하겠다. 이것도 뭐 사실상 달성 가능성이 헌법 없는 위반입니다. 예, 헌법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적절성 측면에서도 이 뭐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은 필요한데 이걸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기재부도 기후 경제부를 만들고 국회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보다는 그 탄소 중립 부분이나 정의로운 탄소 전환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교육과 의료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겠다 했는데 그보다는 사실 일자리 확충이 더 우선이고요.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뭐 우선 대불제 같은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불법 임대업자나 공인중개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이요. 예, 뭐 적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전생의 통합 돌봄으로 전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노인 최저소득 보장,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 아파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달성하기도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평등 대한민국을 하겠다. 뭐 이것도 선언적 의미 구호에 관련된 공약이고 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20만 원 주거수당 주고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뭐 이게 복지 제대로 된 복지다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보 정당 그러면 최소한 공약은 잘 준비돼 있겠지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예.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에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는 노동당이 약간 좌측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을 견인한 역할을 참 훌륭하게 해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어떻게 사람 하나 사라졌다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평등 이런 데가 막 집착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는 어떤 경우는 이준석하고 스탠스가 똑같은 상황도 발생하고 예, 막 그래요. 맞습니다. 반대로.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운영성 측면에서 봐도 좀 안타까운 게 많은데요. 플랫폼 노동 및 초단 시간 M 잡너 소득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이 배달 기사나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 소득 보장하려면 일하는 시간 같은 것을 표준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좀 어렵고 이분들 중에서도 또 굉장히 고수익을 올린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 먹거리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도 농민 기본소득을 30만 원 주는 것으로 실제로 농업 활성화는 불가능하고 식량 자급률이 지금 한 20%도 안 되는데 이걸 60%로 높이겠다 이런 것들도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황당한 게 지자체에 재원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세 비중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77%거든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세수는 적지만은 사실은 쓰는 돈 꽤 많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의 토목 건설 쪽의 누수 낭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냥 세수 권한까지 다 줘버리면 이게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뭐 또 현실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을 지방세로 바꾸려 하면 이에 따른 논리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수권 정당과 수권 정당이 아닌 당의 차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주주의 주장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실제로 정부를 운영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황당하네 하는 공약도 꽤 있는 거예요. 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예, 뭐 합리성도 보시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다른 채무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은 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5개 부자 모두 화. 야, 어떻게 4개 정당이 중자 하나 없습니까? 이게 무슨 족발도 아니고 중자. 참 어처구니없네. 가장 재미있는 게 우리공화당입니다. 아, 이 우리공화당은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조은진 전 의원이 대표를 하고 있고요. 2017년 때 대한예국당을 만든 다음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는데 여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또 중간에 김문수 개파가 탈당을 해서 다시 자유공화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우리끼리만 남았다 해서 우리공화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서도 조은진 의원이 대구 다서구 병에 출마했고 또 울산광역 남구에도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출마해서 지역구 2명 또 비례대표로는
8명을 공천했는데 뭐 그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한 명이 되기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진짜 좀 자괴감을 느껴요. 예. 이분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 구구 정당들의 공약은 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자유통일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5가지 영역 다 전체가 하로 이렇게 평가됐고요. 뭐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하겠다. 이미 올해 33만 원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상황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 그런 것 같고요.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만 7세까지만 월 10만 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재원 자체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더 주고 더 받는 연금 계획을 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공약입니다. 수명이 늘어서 가능해요?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어요? 예. 없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 주요 그 지지층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 많은 당. 예, 전체적으로 공약들을 보면 가장 사실은 이름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공약은 가장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그 퍼주는 그 아, 억지 그러네, 부분은 그러네. 아마 모든 정당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한동훈 말이 의하면 이거 다 국민 세금인데. 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반값 아파트를 100만 호를 건설을 해서 청년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청년 빼고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지하 계층은 다 무시하겠다는 건지 또 100만 호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 아파트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선거 관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투명해진 상태고 다만 이제 그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험 같은 것도 높지만은 지금 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한 국민은 많지 않지 않겠나 싶고요.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봐도 대북 억제력을 복원하겠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DMZ의 그 GP 철거하고 철원 지뢰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은 대북 억제력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얼마만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도 없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데 미국이 지금 치포 동맹을 제안했지만은 아직도 실현 안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투자는 하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대중국 수출 같은 거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는지 기술 동맹은 우리만 꿈꾸는 그런 허망한 꿈이 아닌가 싶고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그냥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것들인데 이거 공약 아니에요. 공약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없고 달성도 판단할 기준이 전혀 없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잘 사는 나라에 올라왔죠. 다만 예, 양극화가 맞습니다. 심해서 예.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가 됐으면 공약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예. 운영성 측면에서도 학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인재를 육성하겠다 하는 건데 현재 6334 요 학제를 544로 바꾼다 해서 인재가 저절로 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 제도와 학제 변경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하겠다는 것들도 이게 군인 사이 진작이나 전술 화상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드론 같은 신무기 활용을 같이 결합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없이 정보과학군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국방이 강화되지도 않고요. 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부가 뭘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R&D를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R&D 삭감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이런 육성 공약만 내걸고 있는 것도 현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예, 가겠습니다. 뭐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권익 정진을 위한 노조로서 승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정교제를 해체해서 노사관계와 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인데 노동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정경련이나 경총이나 정부가 사용자 단체가 인식이 전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의 공약 자체가 녹색 정의당보다도 오히려 복지 확대라든지 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이런 공약으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가 왜 이런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 짧게 한번 가볼게요. 예. 일단 지금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25%가 아직 그 부동층입니다. 근데 이 앞서 살펴본 이런 공약을 안다면 적어도 그 25%의 부동표들이 이쪽 정당에 갈 일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5%가 그 바람직한 곳에 배분되어서 좋은 후보들이 좀 당선될 수 있도록 그 좌우우면하지 마시라는 예. 것이 가장 크고요. 일단 그 그냥 당 대표들을 잠깐만요. 탈당해서 만든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당 뭐 앞서 보신 대로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나 그 현실성 낮은 그런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그 좀 정당의 대표들이 만들었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정당 공약들이고요. 정강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또 녹색정의당들도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진보적인 또 보수적인 이념에 치중한 공약이라기 정당의 공약이라보다는 어떤 단체의 그 주장 같은 것들 나열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공화당은 가장 그 많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뭐 복지 확대를 하는데 기여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막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고 그 선택을 하는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런 정당들이 지금 이제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정당들 다 합쳐서 의석 많이 나와요. 다 합쳐도 한 두세 석 나올까 말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마음은. 근데 이번 선거는 아마 윤석열 심판 선거가 세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예. 저 정당들이 아예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공약은 보니까 제 평생의 지론이잖아요. 예. 투표는 계급 투표가 돼야 되고 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정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을 내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한국은 공약 선거는 좀 멀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어떤 공약을 만들고 지키는 정당과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 불이익 보고 있다. 저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공약 경쟁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당선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자체는 뭐 아리백도 모르고 뭐 왕자 쓰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논란 네거티브로 갔다가 결국은 졌거든요. 이번 선거도 사실은 공약 선거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냥 네거티브로만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걸 지상파들이 또는 기성 언론들이 비판할 게 아니라 공약에 대한 방송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새날처럼. 예. 그럼 되는 거지. 예.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들을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대역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지금 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선거 때마다 우린 이러고 있어. 지금 새날 방송을 보고 그 공약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후보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 언제든지 그 불러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분 남았는데 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에 그 후보들이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운지 좀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청자들에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시내 후보들 중에 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정말 국민들이 판단하기 지금 뭐 하시다면은 공약을 보고 좀 판단하시면은 아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니들이 민주당 빠니까 그래. 근데 민주당이 공약은 훨씬 좋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서 방송 마칠 텐데 저출생 공약이 뭐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국민의힘이 공약이 나온 건데 하나는 아버지들 출산휴가 30일. 두 번째 나온 게 3명 나오면 대학 등록금 무료예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그 총선 공약에서 그 국가 돌봄부터 시작하고 하다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아이를 1명 낳았을 때 2명 낳았을 때 굉장한 디테일하게 공약을 내놨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그건 다 국민 세금이라고 했고요. 예. 책- 그런데 안 쓰면 세금 어디 씁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쓰려고. 예. 특히 간병 서비스 국가 보장 이런 것들은 정말 당사자들한테 절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개인당 25만 원 지원금 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 그게 지금 선거에서 프레임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새날만 열심히 하고 있다. 자, 말씀드리고요.
야,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예. 이제 막 숫자만 봐도 막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74회 방송. 자, 마치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에 4월의 봄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